윤석열이 정말 다급하기는 했나 봅니다. 이제는 이런 걸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취임 500일이 됐는데 지지율이 34%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500일 지지율이 몇 번째냐는 내용의 기사인데 기사의 핀트가 많이 이상합니다.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5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래프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수치라는 것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잘못 보면 마치 윤석열이 노무현과 긍정 지지율이 똑같기 때문에 윤석열을 나무랄 수 없다. 무엇보다 국힘이나 대통령실 이런 곳에서 충분히 이용할 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국힘 같은 인간들이 이 수치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즉 부정평가가 역대 가장 높다는 겁니다. 무려 5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이명박으로 5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건 굳이 여론조사에 얘기를 안 합니다. 잘하고 있으면 분노를 표출할 필요도 없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귀찮거든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민심입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고 직무수행평가에 대해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열심히 여론조사에도 참여한단 말이죠. 부정평가 여론조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는 정부라면 굳이 부정평가 여론조사에 열심히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불통정부고 대통령은 국민들 목소리를 들으려고 안 한다면 여론조사라도 참여한다는 거죠. 저는 이 여론조사를 이용해 국힘에서 민주당을 저격하는 논평을 낸다거나 설마 대통령실에서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 아닌가요? 너무 이상한 건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소 고발도 잘하면서 왜 이렇게 긍정적인 기사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건가요? 그냥 안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긍정적인 기사만 선별적으로 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힘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임기 초기부터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의 표 차이는 0.7%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도 여주와 양평구는 김건희 로드 논란으로 난리입니다.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의 종점을 급하게 바꿨다는 의혹과 자료들. 지난 7월부터 원희룡의 백지화 선언 이후 급격하게 여야 대체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여러 번 사고를 터뜨리면서 잠시 묻힌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야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양평군 탓에 양평 군민들도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원안과 변경안이 대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봐야 합니다. 양서면 주민들 중에 김건희를 위한 변경안에 반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중요합니다. 양평군은 전통적인 보수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6대부터 20대까지 무려 5선을 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김선교 전 국힘 의원이 54.9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작년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국힘 후보가 51.9% 득표율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앞섰으며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힘 전진선 군수가 54.66%로 당선됐죠. 즉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보수 강성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원희룡을 거명하면서 양평으로 나오면 안 된다. 백지화 선언 한마디로 완전히 양평 군민들을 무시해버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윤석열 처가가 양평군청 공무원들 특혜를 받아 수백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얻고도 개발 부담금은 내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 반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미 김건희 오빠가 양평군 아파트로 많이 해먹었다는 것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윤석열 때문에 양평군에서도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선교 전 국힘 의원에 대한 평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평 군수 출신이죠? 지금 여주 양평 당협위원장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양평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양평은 여전히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김선교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 성향이 강하더라도 민주당과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논란의 중심인 강상면 일각의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승리를 희망하던 주민들마저 김선교가 나오면 압승도 못할 거라고 보고 민주당에서 관권선거 현수막을 써붙였던 것도 주민들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민주당은 양평군 관련 논란을 활용할 줄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특혜 논란뿐만 아니라 김성규 전 의원의 실책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본인의 의원직 상실 사실을 알리는 민주당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대응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뗐다. 아마 자신의 도덕성 논란이 묻히길 바라는 모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김성규도 윤석열처럼 도덕성 논란이 많다는 것이죠. 김성규를 여당 최종 후보로 밀 수 있을까요? 원희룡이 등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원희룡이라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원희룡은 계속되는 거짓말로 나락을 갔고 결론은 사기꾼입니다. 있는 자료도 없다고 했다가 질의 자리에서 바로 해당 자료가 있다는 게 들통났죠.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질의를 하는 그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료도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 이겁니다. 지금 양평 쪽만 문제일까요? 오산 쪽도 문제입니다. 국힘이 오산 쪽에서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으면서 총선 위기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으로 내년에 총선 출마하는 오산 출신 정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중앙당의 이건규 혁신위원만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독주 예정이라는 거죠. 심지어 당협위원장마저 1년 넘게 공백 상태라 총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힘 당원 입장에서는 총선을 치르기 위해 중앙당 전략 공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삽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 민심을 어떻게 끌고 올 수 있겠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편 민주당에는 오산 쪽 인물이 많습니다. 6선에 도전하는 안민석 의원이 있으며 3선 시장을 역임한 곽상욱 전 시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신남 씨도 있습니다. 국힘하고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 의원 보궐선거 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미 윤석열 스스로가 민생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국힘을 뽑고 싶을까요? 보수가 굉장히 강성을 이루는 지역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자는데 대통령의 격을 따지고 민생회담이 뜬금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담,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좋은 제안을 하는데도 이마저 어떻게든 피하려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독대를 하면 어떤 말을 해도 밀릴까봐 그러는 건가요?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면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딴청 피우기, 뜬금없는 사과 요청을 하지 말고 민생 영수회담에나 응하라는 거죠. 애초에 윤석열 스스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꺼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피할 건데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건 아니죠.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과 국힘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회담하자 해도 거절하고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 해도 거절하고 대체 뭐 하자는 건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공식 요청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윤석열 임기 초기부터 꾸준하게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석열은 피의자와 대화를 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랬는데도 피의자라면서 영수회담을 거절하는 건가요? 이제는 피의자라는 핑계가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을 거부하겠다는 건 불통을 계속하겠다는 거고 불통을 폭주 수준으로 가겠다는 소리밖에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불통으로는 세계 1등일 겁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날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요? 영수회담은 말 그대로 민생 경제를 논하자고 하는 자리입니다. 대체 왜 이런 자리를 제안하는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쟁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없고 지식도 없고 말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는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